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4,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는 계속해가지고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9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어린이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지금 11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 달 만에 2배로 지금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린이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른들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실내 안에서는 쓰시고 그리고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모두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태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태리는 예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에피센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진 곳 중 하나였지만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가지고 급감을 하면서 여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자들에 대한 제재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requirement를 리프트를 하겠다, 모두 없애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이태리에는 모든 여행객들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태리로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상하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는 65일 만에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를 끝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펼치면서 이 상하이를 계속해가지고 65일간 봉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이 안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한 2달하고 5일 정도 감옥 생활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렇게 계속 봉쇄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중국 경제가 움츠러들면서 전 세계 경제에도 좀 타격을 줬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회복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보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98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와, 이제 거의 100일째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이 유크레인을 점령을 한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통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러시아 영주권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폐로는 루블화를 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완전히 러시아화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깡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마리오폴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러시아 영주권, 시민권을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블화를 계속 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마리오폴이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폴 민간인들 2만 명에서 대략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는 통계치도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참 찹찹하고요. 그러면서 제2의 마리오폴이라고 하고 있는 이곳 세베로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을 계속 심하게 하고 있으면서 세베로도네츠크는 70%가량은 러시아군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에서 유크레인군이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며칠 안에 러시아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모두 다 장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크레인군은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 있는 헤르손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몇몇 마을들은 계속해가지고 탈환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돈바스 지역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부 지역에 있는 헤르손에는 러시아 군인이 조금 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크레인군은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은 유크레인 군의 장거리 로켓포를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유크레인 군의 장거리 로켓포, 초정밀 장거리 로켓포를 지원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지 뉴스에서 제대로 취재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유크레인 군의 장거리 초정밀 로켓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장거리 로켓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크레인에서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원하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화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에 무기를 지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는 참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기로는 계속 지원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푸틴을 축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시도는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하고 이 나토 사이의 전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러시아는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거의 총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크레인군은 조금씩 계속 퇴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에서는 이제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 이만 보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텍사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가 이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장례식이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첫 번째 장례식이 진행이 되면서 21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21명에 대한 눈물의 작별식을 했었다라고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비극이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초등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초등학생들이 19명이나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어른들, 교사분들 사망한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어린아이들 4학년 학생들이 1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로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결국에는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숙인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자신의 몸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건물의 세큐리티가 소화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바로 불을 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세큐리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기 이 건물에서 이 세큐리티를 굉장히 수십 년 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처음 봤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시카고는 정말 무슨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방탄소년단이랑 드디어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방탄소년단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미국에는 이 아시아 증오범죄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근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캠페인식으로 이런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또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폭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폭스 뉴스에서 한 앵커가 좀 조롱을 했다, BTS에 대해서 좀 조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좀 미국 정부도 조롱을 하고 BTS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가졌냐, 백악관에 무슨 BTS를 초청을 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폭스 뉴스 앵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백악관에 K-팝 그룹을 초청을 해가지고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 있지 않습니까? BTS 아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항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는 올 겨울에 좀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겨울 가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의 밀 농사가 흉작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식량난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흉작을 하다 보니까 식량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는 계속 가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LA에서도 굉장히 또 가뭄이기 때문에 LA에서는 집 앞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주 2회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LA 사시는 분들은 집 앞에 잔디에 물을 줄 때는 일주일에 딱 2번만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LA 근처에 있는 세리토스 어느 한 몰에서 세리토스 센터라고 거기 또 백화점이 있거든요. 이 세리토스 센터 이 백화점에서 떼강도가 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포라 있지 않습니까? 세포라 화장품 가게에 떼강도가 들어가지고 27,000달러어치의 화장품이 털렸다. 단 3분 만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세리토스 몰에는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떼강도가 들어가지고 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떼강도, 이렇게 백화점에 떼강도가 많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세포라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3분 만에 이렇게 싹 털어가지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 있는 허리케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허리케인 이름은 에거사인데, 이 에거사 허리케인 때문에 멕시코 남부에서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0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은 어쩌면은 북부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플로리다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이 허리케인 좀 피해 좀 안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이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전자담배는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를 모두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 폭우, 브라질 북부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 폭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이 폭우 때문에 사망자가 지금
100명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종자는 20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우 때문에 피해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폭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네요. 브라질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몇십 명이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계속해가지고 뭐 80명, 90명, 그리고 지금은 1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 폭우 피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중국의 쓰촨성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쓰촨성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진이 6.1이면 꽤 크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쓰촨성에서 벌어지면서 4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것은 지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마도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가량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이 오늘 노동지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노동지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4월 달에 노동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고용세는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합니다. 4월 달까지는 고용세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 오늘부터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앞으로 9조 달러어치의 양적 긴축이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달 475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엄청나죠? 475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를 매달 긴축을 할 것이다. 돈을 걷어들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이제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함과 따라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심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이 크레딧 카드가 모두 다 지금 막스아웃이 되고 있다, 맥스아웃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크레딧 카드를 또 많이 써가지고 맥스아웃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또 이렇게 들이닥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명품 소매업 그리고 이 세일즈 포스 있지 않습니까? 또 세일즈 포스라는 곳에서 이 분기별 실적이 또 좋아가지고 이런 곳에서의 주식은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일즈 포스는 오늘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 탑건이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탐 크루즈 주연의 이 탑건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영화관들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영화관들이 바빠지면서 이 영화 관련된 주식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내가 예전에 했는데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이 아이패드 생산을 하는 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상하이의 봉쇄 때문에 애플에서의 이 생산하는 것에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은 중국에서만 이렇게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것을 지금 다각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런 곳에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한테 이제부터는 주 40시간 사무실에 출근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싫다고 하면은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야, 역시 일론 머스크는 배짱 하나는 짱입니다. 지금 미국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애플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좀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미뤘거든요. 직원들이 좀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사무실에 출근하기 싫다고 하면은 그냥 퇴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오면서 32,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계속 떨어져 가지고 3만 달러대로 또 다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7센트라고 해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유가도 122달러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에서의 증산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고 있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는 러시아를 배제를 하고 증산하는 거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는 계속해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계속 배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폭삭 망할 것 같고요.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